우리는 어떤 거리에서 사랑하는가?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리가 있다. 너무 가까우면 숨이 가쁘고 너무 멀면 마음의 체온이 식는다. 사랑은 그 사이를 오가며 최적의 간격을 찾아가는 기술이다. 좋은 관계는 붙음의 예술이 아니라 조절의 예술이다. 우리는 상대의 리듬을 듣고 나의 경계를 기억하며 둘 사이의 온도를 맞춘다. 오늘의 3부는 그 온도를 결정하는 심리적 거리, 그리고 문화가 그 거리를 어떻게 설계하는지를 다룬다. 심리 거리를 이해하면 다투지 않고도 조정할 수 있고 지치지 않고도 지속할 수 있다. 사랑은 느껴지는 것인 동시에 설계되는 것이다. 연애 중의 심리 거리 가까움과 자율성의 균형 확장. 심리 거리는 물리적 거리와 일치하지 않는다. 같은 집에 살아도 멀 수 있고 다른 도시에서 살아도 가까울 수 있다. 심리 거리는 크게 세 축으로 설명될 수 있다. 자율성, 정서적 개방, 상호 예측 가능성. 이 세 축의 배합이 두 사람이 체감하는 간격을 만든다. 배합은 고정치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가변적이며 관계의 주기가 변할수록 최적점도 달라진다. 자율성, 나의 보존이 우리를 지킨다. 자율성은 나는 나로서도 괜찮다라는 감각이다. 자율성의 핵심은 시간, 공간, 역할의 세 가지 영역에서 드러난다. 나만의 시간대를 방해받지 않고 보낼 권리, 혼자 머무를 수 있는 장소의 보장, 연애 밖의 직업, 가족, 취미라는 역할을 유지할 권리. 이 세 가지가 유지될 때 친밀함은 의존으로 변질되지 않는다. 자율성이 낮아지면 우리는 상대의 기분의 인질로 잡히고 작은 갈등에 과도하게 동요한다. 반대로 자율성이 지나치게 강조되면 연결감이 옅어지고 함께의 의미가 희미해진다. 건강한 관계는 교대 호흡을 한다. 어느 날은 나의 시간을 우선하고 어느 날은 우리의 계획을 우선한다. 이 교대의 리듬이 심리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작은 실험을 해보자. 일주일에 최소 2번 보장된 나의 시간을 선포한다. 그 시간에는 연락이 닿지 않아도 괜찮다는 합의가 앞서 있다. 대신 그 외의 시간에는 서로에게 충분히 주의를 기울인다. 모순처럼 보이지만 정확히 이 교대가 친밀함을 오래 살린다. 자율성은 이탈이 아니라 신뢰의 다른 표현이다. 정서적 개방, 마음의 문을 여는 속도. 정서적 개방은 속도와 안전의 함수다. 마음은 아무 때나 열리지 않는다. 내가 준비되었을 때, 상대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 조금씩 열린다. 정서적 개방을 무리하게 요구하면 불안을 낳고 지나치게 미루면 고립을 낳는다. 균형을 위해선 레이블링이 유용하다. 화났다 대신 실망했다. 두렵다 대신 상처받을까 걱정된다처럼 정교한 이름을 붙이는 훈련. 이름은 모호함을 줄이고 상대의 추측 비용을 낮춘다. 또한 계층화된 공유가 도움이 된다. 오늘의 기분표층 1회, 부담 중증, 과거의 상처 심층 순으로 한 겹씩. 심층으로 내려가려면 충분한 신뢰가 축적되어야 한다. 서두르지 않되 멈추지도 않는다. 정서적 개방의 또 다른 기술은 응답의 품질이다. 해결책보다 반사적 공감이 먼저다. 그랬구나, 그래서 힘들었겠다. 같은 짧은 문장이 개방의 통로를 넓힌다. 조언은 요청이 있을 때만 건네고 조언의 문장 앞엔 들어봐도 될까? 라는 허락을 붙인다. 허락은 상대의 주권을 확인하는 의식이다. 주권이 보장될수록 사람은 더 깊이 열린다. 상호 예측 가능성, 루틴이 만든 바닥과 변주가 만든 천장. 예측 가능성은 내일의 당신이 오늘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다. 연락 주기, 약속 시간, 갈등을 다루는 방식 같은 작은 일관성이 관계의 바닥을 만든다. 바닥이 있어야 마음은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예측 가능성이 지나치면 설렘이 옅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 변주를 섞는다. 루틴의 80%는 익숙함으로 20%는 낯설므로 채운다. 낯선 길로 산책하기, 서로의 취미를 하루만 바꿔보기, 대화 주제를 바꾸는 작은 게임. 변주는 천장을 올리고 바닥은 추락을 막는다. 바닥과 천장 사이에서 거리는 안정을 얻는다. 갈등과 거리 싸움은 사건이 아니라 과정이다. 갈등은 거리를 벌리기도 하고 좁히기도 한다. 차이는 갈등을 사건으로 취급하느냐, 과정으로 취급하느냐에 달려있다. 사건으로 보면 이기고 지는 승패가 남지만 과정으로 보면 합의된 수순이 생긴다. 예를 들어 20분 타임아웃으로 과열을 낮추고 감정 마이너스 사실 마이너스 요구를 분리해서 말하고 재발 방지 합의 한 줄을 적는다. 이 수순은 멋진 말이 아니라
재사용 가능한 프로토콜이다. 프로토콜이 있을 때 싸움은 관계를 해치는 폭발이 아니라 거리를 재조정하는 작업이 된다. 실전 루틴 거리 조절 체크리스트. 하루의 경계 표시 각자의 집중 시간대를 서로 공유하고 존중한다. 감정 레이블링 강한 단어 대신 구체적 단어를 쓴다. 낯설 20% 익숙함 속에 작은 변주를 넣는다. 합의의 문장 우리 관계에서 지키고 싶은 것 3가지를 문장으로 벽에 붙인다. 한 달에 한 번 거리 점검, 대화 자율성 개방 예측 가능성의 체감을 10점 척도로 나눠본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자. 심리 거리는 상대를 멀리하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서로가 더 오래 머물기 위한 기술이다. 좋은 간격은 온기를 오래 보존한다. 우리는 붙는 법만 배우지 말고 머무는 법을 배워야 한다. 스웨덴, 이탈리아, 일본 문화가 설계한 거리의 리듬 확장. 사랑의 간격은 문화의 기후를 따른다. 같은 감정이라도 각 나라의 규범과 가치가 거리의 기본값을 다르게 설정한다. 스웨덴, 이탈리아, 일본 세 문화는 가까움과 자유를 다른 비율로 배합한다. 비교의 목적은 우열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언어를 배우는 것이다. 언어를 알면 오해가 줄고 오해가 줄면 거리도 짧아진다. 스웨덴 느슨하지만 신뢰 가능한 간격. 스웨덴의 관계관은 자율성, 평등, 시스템 신뢰를 축으로 돌아간다. 연애에서의 가까움은 서로의 분리를 인정하는 데서 온다. 함께 시간을 보내되 각자의 취미와 친구, 개인 공간은 존중된다. 확인 전화나 잦은 점검이 적은 것은 무심함이 아니라 시스템에 대한 신뢰, 그리고 자율에 대한 예의다. 갈등의 표현도 상대적으로 조용하다. 볼륨을 높이는 대신 구조를 바꾸는 데 집중한다. 지금 말하면 감정이 셀 것 같아. 30분 뒤에 다시 이야기할래? 같은 문장은 관계의 열을 식히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위한 조건을 조정하는 일이다. 스웨덴식 거리에서 중요한 것은 침묵의 해석이다. 긴 침묵은 벌금이 아니라 성찰이다. 상대가 혼자 있는 시간은 애정 결핍이 아니라 애정의 연료다. 이 리듬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배려를 냉담으로, 자유를 무관심으로 오독한다. 그 오독이 거리를 벌린다. 반대로 이 리듬을 배울 수 있다면 우리는 서두르지 않는 친밀의 기술을 익힌다. 멀리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래가는 길이다. 이탈리아 에너지 표현, 즉흥의 근접성. 이탈리아의 사랑은 표현의 밀도가 높다. 말은 감정의 통화이고 몸짓은 강조 표시다. 기쁨은 크게 나누고 서운함은 빨리 말한다. 회피보다 대면을 택하며 갈등은 때로 뜨겁지만 해소도 빠르다. 이 근접성은 연결감을 빠르게 키운다. 다만 에너지의 풍부함은 때로 경계의 희미함을 낳는다. 강한 표현, 강한 애정이라는 등식 아래 때로는 상대의 자율이 압도되기도 한다. 건강한 이탈리아식 가까움을 위해서는 뜨거움 속의 선이 필요하다. 나는 크게 말하지만 너의 경계는 넘지 않겠다라는 합의 표현의 볼륨은 감정의 깊이와 다를 수 있다는 메타인식. 이 메타인식이 있을 때 에너지는 폭발이 아니라 온기가 된다. 또한 이 문화에서는 공동체성이 친밀을 강화한다. 가족, 친구, 동네의 네트워크가 관계의 배경이 된다. 장점은 튼튼한 지지망이지만 단점은 외부의 목소리가 두 사람의 거리로 쉽게 침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두 사람 사이의 문제를 우리 모두의 문제로 확장하는 순간 거리는 갑자기 붐빈다. 붐빔은 과열을 부르고 과열은 탈진을 부른다. 외부의 온전과 내부의 주권을 구분하는 섬세함이 요구된다. 일본 섬세한 맥락 읽기와 단계적 접근. 일본의 연애 문화는 맥락, 조화, 부담 최소화의 원리를 따른다. 직접적인 요구보다 간접적 신호가 선호되고 개인의 즉흥 감정보다 관계 전체의 균형이 우선될 때가 많다. 고백과 전화는 단계적으로 진행되며 예의는 상대의 부담을 줄이는 기술로 작동한다. 이 리듬은 불필요한 상처를 줄이고 조화로운 일상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감정의 명시적 표현이 부족하면 추측이 늘어나고 추측은 때로 왜곡을 낳는다. 건강한 일본식 거리를 위해서는 주기적 명료화가 필요하다. 나는 지금 이렇게 느낀다. 다음에는 이렇게 보고 싶다라는 직접 문장이 은근한 신호 사이의 다리가 된다. 섬세함은 숨김이 아니라 정교한 존중일 때 가장 아름답다. 일본식 거리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시간의 질이다. 짧은 만남이어도 집중하고 긴 만남이어도 각자의 공간을 인정한다. 함께 침묵하는 기술, 같은 공간에서
다른 활동을 하는 기술은 심리 거리를 과열시키지 않으면서 친밀을 유지하는 방법이다. 함께 있으나 방해하지 않기는 단순하지만 고급의 기술이다. 비교와 전환 리듬을 빌려 쓰는 법. 세 문화의 배합 비율은 다르지만 우리는 그 리듬을 빌려 쓸 수 있다. 스웨덴의 자유를 빌려 가까움 속에 숨구멍을 만들고, 이탈리아의 표현을 빌려 온도를 높이고, 일본의 조화를 빌려 갈등의 애지를 둥글게 한다. 국적과 상관없이 관계는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리듬을 필요로 한다. 중요한 것은 고집이 아니라 선택 가능성이다. 레퍼토리가 많을수록 우리는 더 섬세하게 거리를 조절할 수 있다. 개인주의 사회의 연애 피로, BS 관계 중심 문화의 의무 사랑 확장. 현대의 연애는 두 종류의 피로를 낳는다. 개인주의가 강한 사회에서는 선택의 과부하, 성과화된 친밀, 자기 최적화의 압박이 피로를 만든다. 관계 중심 문화에서는 역할과 예의의 압력, 집단의 시선, 관계 유지의 의무가 피로를 만든다. 두 피로는 방향이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심리 거리를 왜곡한다. 개인주의 사회의 연애 피로, 풍요 속의 결핍. 선택지가 많아질수록 결정 비용은 커진다. 앱의 무한 스크롤은 가능성을 확장하지만 현재의 집중을 분산시킨다. 더 좋은 선택이 바로 다음에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은 지금 여기에 몰입을 방해한다. 또한 친밀이 때로 성과 지표로 관리된다. 소통의 빈도, 데이트의 퀄리티, 커리어와 취미의 성장 같은 멋진 관계의 체크리스트가 연애를 프로젝트로 만든다. 프로젝트화된 사랑은 효율적일 수 있지만 쉬지 못한다. 쉬지 못하는 관계는 결국 멀어진다. 여기에 자기 최적화의 언어가 더해진다. 더 건강한 몸, 더 세련된 취향, 더 뛰어난 커뮤니케이션 능력. 물론 성장은 아름답다. 그러나 더 나은 나만이 사랑받을 수 있다는 암묵적 전제가 깔릴 때 우리는 관계에서조차 긴장을 풀지 못한다. 휴식 없는 최적화는 친밀의 몰입을 갉아먹는다. 이 피로를 덜려면 선택의 창을 좁히고 깊이의 창을 넓혀야 한다. 후보군을 줄이고 만남의 질을 높인다. 일주일에 새로운 사람 3명 대신 2번 만난 사람과 3가지 새로운 대화 같은 목표로 바꿔본다. 관계를 성과로 측정하기보다 의미로 점검한다. 우리가 지키고 싶은 것 3가지를 정하고 주기적으로 문장을 갱신한다. 선택에서 의미로의 축 이동이 피로를 줄인다. 관계 중심 문화의 의무 사랑 부족 속의 과잉. 관계 중심 문화에서는 공동체의 시선과 역할 규범이 연애에 깊이 스며든다. 예의는 관계의 윤활유지만 과도한 예의는 감정의 주권을 갉아먹는다. 연애는 때로 개인의 기쁨보다 관계의 유지가 우선된다. 해야 하니까 하는 사랑은 외형을 지키지만 체온을 잃기 쉽다. 심리거리는 억지로 가까워지고 가까움의 표식은 수행되지만 내면은 고립된다. 의무 사랑의 악순환은 좋은 사람이 되려는 마음에서 시작해 나쁜 감정을 숨기는 습관으로 이어진다. 숨김은 오해를 낳고 오해는 다시 더 많은 수행을 요구한다. 의무 사랑의 피로를 덜려면 자율의 창을 넓히고 기준을 명료화해야 한다. 관계의 외형보다 내부의 동의를 중시한다. 우리는 외부의 기대와 무관하게 이런 방식으로 서로를 우선한다는 문장을 만든다. 또한 거절의 기술을 배운다. 거절은 관계를 끊는 기술이 아니라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기술이다. 작은 거절들이 쌓일 때 큰 폭발은 줄어든다. 오늘은 가족 약속 때문에 어렵다. 이 주제는 다음에 이야기하고 싶다. 같은 미세한 경계 문장이 의무를 의미로 바꾼다.